역사를 통해 인류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과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의 이상한 금속에서 운석으로 만든 보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발견은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태평양의 이상한 금속 조각. 2023년에 태평양의 바닥에서 놀라운 발견은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서티의 아비 로브, AVI 로브 교수가 이끄는 한 팀은 과학계를 당황하게 하는 작은 금속 조각을 회수했습니다. 동전의 크기이니 작은 물체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자료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각의 분석은 2014년에 바다에서 추락한 신비한 물체와 유사한 화학적 조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로브과 팀은 이러한 재료의 외계 기원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이론은 조각이 코스모스에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서 지능적인 존재들이 보낸 성간 탐사선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계인 기술의 증거를 발견한 가능성을 선포한 초기 감정과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설은 투기 분야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조각의 기원을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상이 비대원산지임을 확인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발견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탐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미스터리가 우리를 우리 자신의 행성을 넘어서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2번, 요펠리노스 터널. 우리의 다음 발견은 요펠리노즈 터널이라고 불리지만 터널 대신 수로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놀라운 오래된 건축 업적은 거의 정확히 1036m이며 그리스 사모스의 카스트로 산을 가로지릅니다. 그러한 크기의 터널을 조각하는 것은 2600년 전, 그것이 어떻게 끝났더라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널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상 두 번째가 지오메트리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양쪽 끝에서 동시에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터널의 중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토목공학의 국제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라더터스가 그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다는 사실 덕분에 이 터널의 완전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허라더터스는 세이미어스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학의 세 가지 위협을 건설하는 것을 칭찬했으며 그 중 하나는 요페일린 터널이었습니다. 그는 길이 1.6km, 높이 2.4m, 폭이 2.4m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모든 측면에서 매우 가깝다고 추정했습니다. 히어다트 덕분입니다. 3번, 팔레르모의 지하묘지. 미라와 지하묘지 그 자체로는 일부 문화의 필수적이며 진정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으스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의 지하묘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이 지하묘지는 현지 수도원이 묘지가 너무 가득하다는 문제에 직면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카타콤을 해야 했고 몸과 약간 편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하 묘지 안에는 8,000개의 미라가 있으며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미라가 다른 포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 자세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옷을 입고 광범위한 연령대를 덮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지하 묘지 내에서 죽은 자에 더 가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한 관광 명소라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번호 4. 수수께끼의 청동 하네스. 약 2500년 전 철기 시대에 누군가가 말 하네스 조각을 해체하고 입에 싸서 가죽 가방 안에 넣고 폴란드 토론에 묻혔습니다. 2020년 10월 이 신비한 가방과 그 내용은 마침내
고고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색 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장식된 청동 조각은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수세기의 통과에 저항했습니다. 하네스는 묻히기 전에 150개의 개별 조각으로 나뉘었으며 전문가들은 아직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의도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복구하려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전체 묻지 않고 분해하는가? 그를 위해 돌아올 계획이 없더라도 입에 그를 해체하고 그를 조심스럽게 감싸는 행위는 그를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의도적 인시도인 것 같습니다. 하네스는 유목민 스카이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속합니다. 가능한 이론은 고유 가치는 거의 없지만 하네스 재료는 높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묻힌 다음 버려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번호, 가리마 복음. 그것들은 에디오피아 복음의 2권의 책이며 그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묘사된 기독교 원고로 여겨집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복음이 500년에 함께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두 가지 중 하나는 그보다 더 오래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데이트 테스트는 거리마 1이 530에서 660 사이에 어딘가에 작성되어 묶여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거리마 2는 390에서 570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 데이트 테스트 전에 서양의 학자들은 여론에 중요하지 않은 제품으로 복음을 기각했습니다. 세기. 오늘날 둘 다 에토피아의 에버거리마 수도원에서 발견되며 그곳에서 그들은 결코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다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수도원 주변 지역은 9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무슬림들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수도원에서 가져와서 숨겨져 있지 않는 한 복음이 그 시대에서 살아남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은 복음의 초기 비잔틴 텍스트의 가장 오래된 증인이며 어떤 설명의 가장 오래된 에디오피아 원고입니다. 6번. 운석 보석.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5000년 전에 무덤 내부에서 발견된 오래된 이집트 철 목걸이는 운석으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튜브 형태의 보석 조각은 1911년에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저자 묘지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3350년 사이에 날짜 기원전 3600년 매장지에서 발견되니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서 철의 사용에 대한 첫 번째 사례 중 일부이며 이집트의 철기 시대는 수천 년입니다. 이 계정의 우주 기원은 처음부터 의심되었습니다. 발견 직후 연구원들은 금속 보석이 철상 운석의 독특한 징후인 니켈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일부 학자들은 계정의 천상의 기원을 의심하여 높은 니켈 내용이 파운드리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오픈 대학 과학자들과 맨체스터 대학교는 전자 현미경과 엑스레이 단층 촬영 스캐너를 사용하여 이러한 계정 중 하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운석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태양계의 형성 동안 소행성 내에서 천천히 냉각된 운석의 독점적 특징인 설명의 결정 구조에서 위드먼스터턴의 독특한 패턴을 관찰했다. 본질적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추가 조사에 따르면 이 계정은 열에 따라 성형되지 않았지만 냉작업으로 형성되어 최종 형태까지 망치질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공예품과 귀중한 유물을 창출할 때 외계 금속의 초기 사용에 새로운 빛을 발산합니다. 번호 7. 페루카오의 여인. 우리는 진정으로 독특한 미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문명은 이집트인이거나 당신이 추측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대 모체 문명입니다. 이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피에 대해 매우 목마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가 항상 남성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미라의 발견은 그 이론을 완전히 반박했다. 이것은 미라뿐만 아니라 사망 후 몇 세기 동안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문신을 한 키로의 여성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문신에는 뱀, 개 및 거미, 신성한 생물의 판테온과 관련된 모든 동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신의 존재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더 관련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된 힘을 높였습니다. 당시 미신은 다른 것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신과 강력한 생물의 상징으로 당신을 장식한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서 여성의 특이한 발견은이 사회나 다른 사회가 여성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무덤을 계속 찾을 때 8명의 여성을 더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들이 통치자이거나 제사장으로서 높은 권위를 차지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역사의 특정 부분은 매우 명확한 경향을 표시했으며 사회에서 지배하는 남성을 지적했으며 여성은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2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오의 여인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마법사가 있었고 무덤에 그것을 묻고 그곳에서 그것을 미라질 정도로 충분히 존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번호 8. 로마인들은 복잡한 수로와 배관 시스템으로 시간의 놀라운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독창적인 발명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완성하고 엔지니어링에 뛰어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중보건 및 위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 공학기술을 위해 눈에 띄는 광범위한 납 및 점토 파이프 시스템, 하수구 및 수생을 구축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교한 시스템의 개척자였습니다. 고급 배관은 도시로 장거리로 물을 가져 오도록 설계된 기념비적인 수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공공목욕, 출처 및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1개의 수생에 의존하여 공공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하수구를 포함하여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납 파이프를 사용하여 건강 위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증명했습니다. 이 용도는 납 중독에 기여할 수 있었고 일부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리드 파이프에 원치 않는 결과는 기술 발전에서 불편함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번호 9. 거들책, 그리델복 또는 벨트복은 본질적으로 그의 이름이 제안한 것, 벨트와 함께 허리에 묶인 작은 책입니다. 약간 실용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의 중세시대의 책을 운송하는 놀랍게도 인기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개인 용도로 설계된 인사말이나 기도서와 같은 헌신적인 텍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벨트북은 단순히 실용적이었고 노트북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는 예술 작품이 되었으며 복잡한 디자인과 금 또는 상아와 같은 소중한 재료로 장식되었습니다. 양피지의 행위, 그들의 작은 크기는 편집자들의 즐겨찾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책들의 사용은 16세기의 바운드북이 대중화되면서 감소했다. 그러나 휴대용 책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포켓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표본 몇 명은 수집가와 박물관에 의해 극히 드물고 탐욕스럽습니다. 번호 10. 마야 신의 머리. 마야의 옥수수 신의 수장은 2022년 5월 팔렌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스마 신타 강 근처의 한 곳에서 일한 국립인류학 및 역사연구소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팔렌케에는 이미 역사가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가장 오래된 건축물과 마야 시대의 959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테드는 치장용 벽토로 만들어졌으며
의도적으로 작은 연못에 퇴적되었습니다. 마야 문화와 신념 전문가들은 연못이 마야 언더 월드 입구를 복제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근본적인 믿음 중 하나는 우주가 하늘, 지구, 지하 세계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졌으며 세 지역을 통해 포털을 통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몸의 힘에 의해 잘린 머리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지만 잘라낸 전체 크기의 조각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컷헤드로 생각되고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 동서 방향에 위치하기 전에 삼각대에 장착되어 옥수수 성장을 자극하기를 희망합니다. 11번. 검은 석관. 우리는 이미 고대 이집트에 관한 모든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지만 때때로 흥미로운 발견이 발생합니다. 최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은 2000년 이상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검은 화강암 석관에 부딪혔다. 추측이 곧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적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필멸의 저주를 숨기시겠습니까? 석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메스꺼우 메드로가 방출되어 내용이 드러났다. 군사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가족 매장의 일부인 고대 이집트 군대의 장교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유물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무스타파 웨이시리는 저주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대중에게 보증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독성가스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지만 초자연적인 위험을 배제했습니다. 거의 6피트 반의 높이가 10피트, 무게가 27톤이니 석관은 그대로 발견된 가장 큰 유형입니다. 연구는 이 개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망을 둘러싼 상황을 계속 결정합니다. 번호 12. 가드베스의 이미지와 금 반지, 보물 수색의 감정을 경쟁하는 놀라운 고고. 학적 발견에서 이집트는 33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눈부신 금보석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물은 낡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어마언어로 알려진 오래된 체스테턴 시트의 매장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매장지는 일반적인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라오 케나토, 페로 에이커네이턴과 관련이 있으며 이집트의 종교적 신념을 에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태양신에 초점을 맞추고 사막의 성소인 어지턴으로 자본을 옮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케나토른의 종교개혁은 나중에 그의 아들 토턴케먼에 의해 반전되었고 체스터턴신은 케나토른의 죽음 직후 버려졌다. 최근에 발견된 보석에는 3개의 고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펀 오브 펀으로 알려진 베스에 기록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난쟁이로 대표되는 베스는 출산 기간 동안 음악, 재미 및 여성의 보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보석 위에 묻힌지, 왜 고대 이집트의 부에 대한 탐험은 계속 흥미로운 모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보물이 계속 사로잡히면서 재미의 신과 관련된 매혹적인 금 인공물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인 발견의 여정으로 발전합니다. 번호 13. 금화. 2013년 2월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부부는 개를 걷는 동안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발견으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드문 금화는 1천만 달러의 희귀 금화로 오래된 나무의 그림자에 지하에 묻혔습니다. 1847년에서 1894년까지 1427개의 동전은 완벽한 상태였으며 일부는 거의 100만 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찾는 꿈을 꾸고 일부 성인이 평생을 보는 것은 보물의 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전이 캘리포니아의 금색 열병 동안 일종의 즉흥적인 은행으로 묻힌 후 잊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페셔널 쇼 컬렉티퍼케이션 서비스의 데이비드 홀은 그 결과를 인증하고 이를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매장 보물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익명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부부는 몇 년 동안 여행했던 길을 따라 8개의 캔에서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아마존을 통해 대부분의 동전을 판매하고 일부를 기업으로 보존하며 돈을 사용하여 부채를 지불하고 지역 유익한 조직을 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